주어져 있는 그 친구는 구하라고 하는 그 친구 있죠. 구하라고 하는 그 친구를 실제로 정적분해 보면 F2 빼기 F1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줄에다가 x에다 2 대입한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요. 또는 그 두 번째 줄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을 1부터 x까지 f't dt 이 좌변을 이렇게 보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어떤 시선을 보더라도 답은 똑같겠지만 시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은 6번인데요 6번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분모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고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등비시열이라는 멘트가 나와 있을 때는 그 친구가 항의 개수가 동일할 때는 공비를 바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가지고서 바로 공비의 제곱이 나오는 거겠고, 공비의 제곱이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2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비는 2야. 자, 그리고 나서 A2랑 A4랑 곱한 게 1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당연히 A2랑 A4랑 곱한 거는 A3의 제곱이 되겠고, A3의 제곱이 1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3는 1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A6 더하기 A7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A3 더하기 A4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에 A6이라는 친구랑 A7이라는 친구랑 더한 거랑 요거의 관계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랑 요거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공비를 3번 곱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맞죠? 자, 그렇다면요 이 친구랑 더한 친구의 값에다가 아래 세제곱을 곱하신다. 그래서 바로 A6 따로 A7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인데, 현재 지금 A3가 1이기 때문에 얘는 1이 되겠고 공비는 2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하시면 3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공비가 2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8이 되겠네요. 맞나요? 여기다 8 곱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24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은 7번 가보도록 하자. 자, 7번 문제는 일단 딱 봤을 때 극점의 좌표가 1과 극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거겠고, 그럼 극점의 간격이 2 차이 나는 거니까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4 차이 난다.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약에 그렸다면요 현재 지금 이 상황이 이 정 가운데 이 상황이 2a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극소값이 a-3이라고 돼 있어. 여기가 a-3이야. a 플러스 3이구나. a 플러스 3이 되는 건데, 이 2의 입장에서 바라보신다면 요 간격이 4 차이 나는 거니까 여기다 2 빼시면 되는 거겠죠? 2 빼시면요 2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게 뭐냐면 여기인데요 2a에다가 더하기 2 한다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a 플러스 3에다가 4 더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따라서 얘는 a 플러스 그냥 7이라고 볼게요. 우리가 구할 답이 요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a라는 저 값이 얼마다? 5라고 보실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다 5 대입하시면 최종적인 답은 10이다 이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8번 보시면 지금 3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변에 지금 x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상수항은 없다 이렇게 볼만하죠. 왼쪽에 다시 한번 볼게요. x 곱하기 f'x라고 하는 그 친구의 값이 요게 지금 도함수든 뭐든 간에 아무튼 이건 지금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에다가 x를 곱한 상황이라고. 그럼 당연히 이 오른쪽에는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f0 더하기 1이라고 써있는데, 이 f0 더하기 1이라는 그 친구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f0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f'x라는 그 친구의 값이 6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거 가지고서 적분하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f-1을 구하는 거죠? f-1을 구하는 거니까 fx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될 것 같아. 자, 정리해 보신다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적분상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요 좌표표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져 있고요 무게중심이 언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차피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각각의 좌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다 더하신 다음에 3으로 나눈 거, 즉 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0 더하기 2a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2의 9라고 하는 값,
그걸 다 더해보시면 0 더하기 2a 더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의 9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 친구의 합이 3b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y좌표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로그 2의 9,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의 7 더하기 a라고 하는 그 친구의 값은 여기다가 3을 곱할까요? 로그 8의 7이라는 친구는 8이라는 친구는 2의 세제곱이야. 그럼 앞으로 튀어나오면 3분의 1이야. 그럼 곱해준다면 로그 2의 7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로그 2의 7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겠고, a라는 값이 로그 2의 9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럼 a는 로그 2의 9니까 얘가 a가 되겠고, 네, 그렇다면 a라는 친구는 3b가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a는 로그 2의 9야. a는 로그 2의 9가 돼. 자, 그렇게 됐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2의 a 플러스 3b 제곱 이걸 구해달라고 했는데, a는 3b가 되는 거니까 이 3b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2의 2a 제곱이 되는 거겠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요 2에다가 로그 2의 9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것 같아. 그럼 로그 2의 이 앞에 있는 거를 여기에 지수로 올리신다면요 9의 제곱, 즉 다른 말로 81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이 81이다 이렇게 가실 수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네, 10번입니다. 지금 양수 A에 대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라고 되어 있고요. VT는 지금 이차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이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너무 유명한 상황인데 일단 이차함수와 정적분과의 관계인데요. 요 이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셨을 때요, 그때 여기의 비율이 이렇게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어. 이렇게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고, 여기 2대1의 비율을 갖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때 이 부분의 넓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 뭐 이런 건 너무 유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제가 5월달 엔제 수업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5월달 엔제 수업에서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더불어서 하나 추가적으로 알고 있자.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같을 때, 뭐 2대2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냥 길이가 같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같을 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우고 있자라고 했는데, 전넓이는 다 같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S라고 한다면 여기도 S고 얘도 S인데, 여기가 만약에 S라고 했을 때 이 넓이는요 5S다. 내가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혼자 하기가 미안합니다. 얘는 지금 미안한 게 아니라 민망하지. 여기 SOS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맞나요? 예,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게 나온 상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VT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지금 일단은 위로 볼록인 그런 상황이죠. Y는 VT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가 0이 되겠고, 얘가 A가 되는 상황이고요. A가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0에서의 점 P 위치는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 T는 2A에서, 여기가 A고 2A라고 했잖아. 바로 캐치했으면 좋겠지. 맞지? 그럼 여기가 지금 S라고 쓰신다면요, 여기는 무조건 OS가 된다. 저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의 위치가 16인데 여기의 위치가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하게도 이 위치의 변화율 S 더하기 마이너스 OS,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마이너스 4S라는 저 값이 위치의 변화율이 16에서 0으로 내려간 거니까 마이너스 16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S라는 값이 4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S가 4라는 소리는 요 넓이가 4라는 건데, 요 넓이가 4일 때는 어떤 상황이야? 지금 3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 친구를 도함수라고 바라보시면 이렇게 해볼까요? 도함수라고 바라보신다면 이 친구의 극소랑 극대 차이가 4 차이가 난다, 이 소리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게 4 차이가 난다는 소리는 이 극점과 극점의 그 간격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여긴 이 친구의 최고 차인 개수가 3이죠. 맞죠? 3이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k 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이 친구를 적분하시면 당연히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니, 아무튼 너랑 너의 간격은 그래서 얼마다? 2라는 걸 통해서 2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겠고, 그래서 우리는 A라는 값이 2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가 2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4라고 보실 수 있죠. A는 2고 A는 2고 2A는 4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0에서부터 4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0에서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 구해달래요. 아, 좀 짜증나네요. 0에서부터 5까지의
움직인 거리,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그 이차 함수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구해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5가 되겠고 얘는 0이 되겠고 얘는 2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뭐 구하는 거라고? 요 넓이랑 요 넓이 더한 거 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냥 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정적분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러려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자, 요 넓이를 S라고 하고 요 넓이를 T라고 할게요. 어차피 S는 4라는 거 알고 있어요. 4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걸 내가 이렇게 잘라볼게요. 어차피 요거는 이차함수야.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그런 이차함수라고. 맞죠? 그런데 그럼 이차함수에 대해서 요 직선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넓이 공식 통해서 구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 친구랑 요 친구 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걸 내가 잠깐 별이라고 한다면 S라는 넓이랑 별이라는 넓이를 더한 값을 육삼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별이라는 친구랑 T라는 친구랑 더한 거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로 구하실 수 있다. 이런 마인드라고요. 괜찮을까요?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 5를 대입한 함수값, 이 정도는 좀 구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5를 대입해보시면요. 자, V5입니다. V5는요. 네, 3 곱하기 5 곱하기 A라는 친구는 2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45라는 값을 갖고 있어.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의 값은 45가 되는 상황이야. 됐나요? 다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자, 일단 요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5가 되는 거겠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넓이는요 네, 이 0에서부터 5까지 상황이니까 6분의 5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에서 얼마야?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2분의 125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네, 2분의 225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요 친구랑 뭐 하고 싶어? 어차피 별은 모르잖아. 별은 모르고 우리 T만 구하는 거니까 요걸 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맞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S 빼기 T라는 친구를 구할 수가 있어. S 빼기 T를 구해보신다면요. 아니야. T 빼기 S를 구하자. T 빼기 S를 구할게. T 빼기 S를 구하신다면 요거에서 요거 빼시면 되는 거겠지. 그럼 얘랑 얘랑 빼시면요 당연히 2분의 100이 되는 거겠고 50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쵸? 우리는 뭐 구하는 거야? T 플러스 S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ES 더하시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 ES 더하시면 되는 거겠고, 따라서 T 플러스 S는 50 더하기 ES, S는 4, 따라서 58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저 미정계수 잡는 데 있어서도 A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적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D네요. 공차가 D인데 D라는 친구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이런 상황입니다. D는 공차야. 그리고 첫 번째 조건에 표현되어 있는 게 다섯 번째 항은 자연수라고 돼 있어.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SN이라고 했을 때 S8이라는 그 친구의 값은요.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은 네, 그렇게 된다. 3분의 68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공차는 굉장히 작은 양수다. 작은 양수다. 1보다는 작은 양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S8이라고 하는 저 친구를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이 친구를 연결시켜서 보신다면 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그럼 두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는 홀수 개수죠. 근데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아래 첨자의 평균이 5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5 곱하기 7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얘가 얼마야? 무슨 수야 이거는? 자연수라고. 맞나요? 이건 자연수야. 자, 그런데 이 값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3분의 68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3분의 68이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7 곱하기 자연수가 되는 이 7의 배수가 있는 친구를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 친구를 이렇게 볼만하지 않을까? 뭐 이건 때려 맞추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는 이 친구는요 3분의 63 하면 21이죠. 21은 7 배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1 더하기 3분의 7 맞나요? 63이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이게 성립하냐 안 하냐, 그 친구는 공차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판단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1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와 연관성이 있겠고, 죄송합니다, 21이라는 친구는 얘랑 연관성이 있겠고, A1은 얘랑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아님 말고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보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21이 된다는 소리는 다섯 번째 항이 3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3분의 5가 되는 건데, 현재 이 친구는 3분의 9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럼 요거랑 요거의 관계는 공차가 4번 더한 상황이니까, 예, 4D라는 친구가 3분의 4니 D라는 친구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저 범위 안에 만족하는 상황이고, 답은 한 개밖에 없으니 이게 답이다. 답이 아니면 말이 안 되죠, 맞죠?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16번째 항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16번째 항은요, 요 첫 번째 항이든 다섯 번째 항이든 상관없는데, 이 다섯 번째 항에다가 몇 번 더하면 돼요, 공차를? 네, 11번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3이라는 친구에다가 11번 더하면 된다고요? 3분의 11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3분의 9니까 답은 3분의 20이 되겠네요. 솔직히 답은 3분의 20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네, 12번입니다. 두상수 A, B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 가를 봤더니 구간에서 3차함수로 지금 정의 내려져 있고요. 조건 나는요, 네, 주기함수인데 16만큼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 거겠죠. 자, 먼저 가조건에서 fx라는 그 함수는 구간 0에서부터 4까지 정의 내려져 있는데 상수항이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x의 3승 ax의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0,0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요렇게 그리셨을 때, 중요한 얘기야, 요렇게 그리셨을 때 0에서부터 4까지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0이라는 친구랑 4라는 친구랑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게도 여기 변곡점을 지나가는 요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 상황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도록 만들어줘야 돼. 요 점에 대해서 이 점과 이 점이 대칭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0이 되겠고 얘가 4가 되겠고, 그럼 당연히 여기 변곡점은 2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야.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반복된다고. 요런 친구랑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뀌어요? 그럼 얘가 또 다시 반복되면서 이런 친구로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볼까요? 요런 직선을 타고 간다, 이렇게 볼만하죠. 그럼 여기가 4가 되겠고 그 다음은 8이 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일단 X축 한번 그려볼까요? 이 친구는 X축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4에서부터 7까지 정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지금 16만큼 차이 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16 아닐까요? 그쵸? 그럼 저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은 0,0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X 증가량이 4고 Y 증가량이 16이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X가 된다, 이렇게 볼만하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얘가 2고 4니까 네, 뭐 다 깔끔하게 모든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즉 A값과 B값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이 이 친구는 X, X-2, X-4, 그 다음에 4X죠? 플러스 4X, 이렇게 볼만합니다. 괜찮나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네, 4에서부터 7까지 정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선생님, 여기가 6이니까 여기 7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해서 이 부분을 정적분하라고 하는 건데, 저 친구를 정적분할 수는 없죠. 이 함수를 평행이동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네,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는 건 어렵지 않잖아. 여기가 7이 되는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3, 요만큼의 길이가 16이니까 이 넓이는 48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맞죠? 그 다음에 네, 여기 부분의 넓이는 이 친구의 정적분 값은요, 네,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한 여기 부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만하죠. 맞죠? 이 부분이랑 똑같아요. 자, 저 친구를 정적분하자. 왜냐면 저 친구의 함수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함수가 뭐야? 요 함수니까요. 노란색 함수는 이 함수 아니야. 평행이동한 상황이어야 돼. 맞죠? 그럼 우리는 저 친구를 뭐 한다? 정적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이 친구 정적분할 거야. 자, 전개 한번 해볼게. 얘 전개해 보시면 여기 부분만 전개해 볼게요. 이 친구 전개해 보시면요, x의 제곱, 뭐가 보여야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6x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보여야 되겠고요. 왜 마이너스 6x가 보여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3이 있기 때문이야. 아니, 3이 있기 때문이야.
눈치챘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얘랑 곱해보시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인데 얘랑 연결시키려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래야 된다고.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4x 이렇게 해보신다면 다시 정리해보신다면 얘랑 더해보시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인데 이거일 텐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하자고? 얘를 플러스 9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3x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는 제 학생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 이 친구는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x-3의 제곱 dx 괜찮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3x dx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얘만 정적분하면 되잖아. 왜냐면 이 친구는 넓이 적분이니까. 얘는 0이 되겠고 얘는 3이 되겠고 이 친구 이렇게 정적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정적분하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여기 이 친구는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는 12분의 3의 4제곱 최고차항에서 얼마야? 1이 되는 거겠고 따라서 얘는 4분의 27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맞죠? 자, 이 친구 정적분해 보신다면요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제곱이니까 여기다 3 대입하시면 9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따라서 이 친구는요 2분의 27 그럼 4분의 54가 된다 이렇게 볼만해요. 따라서 얘는 4분의 81이 되겠어요. 괜찮죠? 그럼 4분의 81 더하기 뭐 하시면 돼요? 네, 아까 구했던 48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답은요 48. 48은 4분의 190인가요? 더하기 4분의 8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273이다. 맞죠? 273, 4분의 273. 최종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만하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BC의 길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루트 7분의 36으로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BC의 길이는 루트 7분의 36이야. 그 다음에 sin BAC라고 되어 있는데 BAC라고 하는 요각에 대한 사인 값은요. 네, 루트 7분의 2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왼쪽 원은 안 그렸거든요. 중심이 5가 되는 그 원은 안 그렸는데 그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친구는 2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세타 맞지? 그럼 우리는 루트 7분의 2라고 보실 수 있어요. 된 거죠? 자, 그러면 루트 7 이렇게 사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워지면은 4, 9, 36이니까 r은 9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r은 9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반지름의 길이가 9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9네요. 예, 이 길이가 9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쭉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O'A 요만큼의 길이죠.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지금 5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구하라는 거 O''의 제곱. O''의 제곱은 요 길이 구하는 거죠. 이 친구의 제곱을 구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삼각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맞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각이 필요해요. 요각. 이 각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요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구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코사인 값만 구한다면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 법칙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 원을 가볼게요. 오른쪽 원에서 이런 게 지금 보여요? 현재 이 삼각형 이렇게 쭉 바라보시면요. 이 친구의 각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주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원주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는 1대2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중심각을 세팅을 해보신다면요. 이 친구가 3분의 파이니까 이 각은 3분의 2 파이. 다른 말로 뭐가 되죠? 120도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삼각형은 역시나 이 오른쪽 원에 대해서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 중심각이니까 그럼 얘가 120도니까 당연히 여기는 30도가 되겠고 여기도 30도가 된다. 이렇게 볼만하죠?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저 각이 몇 도다? 30도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빨간색 삼각형 다시 한번 그릴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각이 30도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9가 되겠고 이만큼의 길이가 5루트 3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길이
x, 그 다음에 x의 제곱 구하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됐나요? 자, x의 제곱 구해볼게요. x의 제곱은요. 요거 제곱하시면 81. 이거 제곱하시면 75. 빼기 2 곱하기 9 곱하기 5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네,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인가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 이렇게 지워지겠고, 그 다음에 얘 더하시면요. 156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네, 9, 45. 45 곱하기 3 하시면은 135가 되겠네요. 135.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요. 답은 21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1번입니다. 네,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현재 왼쪽은 2차 함수고요. 오른쪽은 직선 상황입니다. 자, 그 fx와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 gx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는데 그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가봤을 때 fk랑 gk랑 fx랑 gx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k가 딱 3개만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그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0이랑 그 다음에 2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이 친구의 점을 이렇게 찍어본 상황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점이랑 요 점을 지나간다. 다른 곳에서는 만날 일이 없다. 라는 얘기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런 그래프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접한다라는 얘기로 해석하실 수 있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알 뚫고 이렇게 내려간다면 여기서 또 다른 점을 만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한다. 요 2라는 점에서 접한다라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y는 k, y는 2죠. y는 2 이런 식으로 만나서 요 점과 요 점과 여기 모르는 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a를 지나간다라고 하고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A로 세팅되어 있죠? A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 첫 번째는 뭐야? 요거랑 요거 두 개 가지고 있는 거 맞죠? F-2, G죠? G-2, 그 다음에 G0은 2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A고 2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분의 A니까 G2는 마이너스 3A가 되겠고 그 다음에 G'이라는 저 친구의 값은 A다. 이렇게 볼만하다고요? 괜찮나요? 네, 2번을 가지고서 GX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GX라는 친구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긴 이 친구는요.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X-2의 세제곱 이렇게 써볼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몰라요. px-2의 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G'는 A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가 될 것 같아. x-2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네, 상수항이 이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볼만 하겠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되겠고 이대로 그냥 정리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좀 되는데 이 친구를 x-2의 제곱으로 좀 묶어볼까요? 이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갈까요? 네, 그냥 가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 친구는요 G-2라는 친구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4가 되겠고 이 친구는 16p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4a가 되겠고 마이너스 3a가 돼. 이 친구의 값이 얼마야? 2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은 0 한번 넣어보도록 하자. 0 넣어보시면요 여기다 0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8이 되겠고 0 넣어보시면 플러스 4p가 되겠고 0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a가 되고 마이너스 3a가 돼서 얘는 2가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시다면요 일단은 이 친구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친구 정리해 보시면은 네,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플러스 4p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친구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얘랑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얘도 2고 얘도 2니까요. 그쵸? 예, 정리해보시면 일단 요거 삭제가 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고 일로 넘겨주시고 넘겨줘 볼게. 자, 일로 넘겨주시면 2a가 될 것 같아요.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야 2a가 되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12p가 되겠죠? 마이너스 12p
그 다음에 1로 넘겨주시면 56인가요? 플러스 56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2로 약분하시면요. A-6P, A-6P, 그 다음에 아까 56이었죠? 플러스 28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요. 12로 좀 정리해볼까? 12? A를 구해도 되고, 둘 다 구해야 되는 거 맞죠? 둘 다 구해야 되는데, 일단 5를 다시 곱해야 되나? 좀 그런데? 여기다 다시 정리할게. 2를 곱하고 3을 곱하면 되겠다. 다시. 아까 했던 거 갈게요. 2A 더하기 12P,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12P죠. 2A 마이너스 12P, 그 다음에 플러스 56. 끝까지 내가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일단 3을 곱하자. 3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15A, 그 다음에 12P,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뭐 할까요? 더하시면 되겠죠. 더하시면 마이너스 13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정리해보시면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26, 플러스 26인가요? 플러스 26은 0 이렇게 돼서요. A라는 친구의 값은 2가 됩니다. 맞나요? A라는 값은 2가 돼. 자, A가 2니까 우리는 G4를 구하시면 돼요. G4를 구하시면 되겠고, G4를 구해보도록 하자. 여기다 4 대입할게요. 4 대입하시면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4 대입하시면 4P인가요? 4P 맞죠? 4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 대입하시면 2A-3이니까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는 2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6 플러스 4P가 되겠고요. 4P만 잘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20이고요. P는 5가 되겠죠. 4P는 20인가요? 그럼 26이 되겠네요. 최종적인 답은 26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점화식 표현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A7이 1이 되도록 하는, 네,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그때 모든 A1 값의 합 다 더하시면 되는 거겠고, 역추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점화식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2분의 1 AN이 자연수라고 한다면 얘가 자연수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얘는 짝수라는 소리 아닐까요? AN이라는 저 친구가 짝수일 때 반으로 나눠야지, 네,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AN이 짝수라는 소리로 재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자연수가 아니라는 소리는 당연히 이때 AN은 홀수라는 소리가 되겠죠. AN이 홀수다 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표현한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보장은 없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AN이 짝수라고 한다면 그 친구 짝수라는 친구를, 네, 반으로 나눠준 값이 그 다음번 짝이 되는데, 그럼 이 친구가 짝수라고 했을 때 반으로 나눠주면 또 짝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일 때는 뭐야? AN 플러스 1이라는 저 친구가 물론 홀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짝수도 나와. 그래서 홀수 또는 짝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첫 번째 항이 자연수라서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홀수 또는 짝수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AN이라는 수가 홀수라고 한다면 이 친구 홀수에다가 1을 빼면은 당연히 짝수가 되겠죠. 그럼 짝수를 제곱한 친구가 그 다음번 짝이 돼. 그래서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다음번 짝 AN 플러스 2라는 저 친구는요, 짝수의 제곱수가 됩니다. 짝수의 제곱수가 됩니다. 홀수 제곱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짝수의 제곱수가 되는 상황인데, 그때 만약에 이것만 있냐? 그건 아니지. AN이라는 수가 1이라고 한다면 1 빼기 1이 되면서, 예, 0의 제곱이 돼서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는 0이다. 이렇게 볼만합니다. 물론 얘가 0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얘가 0이라고 한다면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1이 될 수도 있겠네요. 괜찮나요? 네, 짝수의 제곱 또는 0 또는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얘가 홀수라고 하는 저 친구에 대해서, 그럼 얘가 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얘가 0이라고 한다면요. 그럼 얘가 1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고, 그럼 홀수 중에서 특수한 상황, 네, 1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 거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0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맞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AN 플러스 1, 그 다음 번째 항 그런 친구들은요, 어차피 첫 번째 항이 자연수로 시작을 하는 상황인데, 이 다음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자연수로 시작한 상황인데 이 다음 번째 항들은 싹 다 음수는 나올 일이 없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AN 플러스 1이라는 저 친구의 값은 언제나 0보다 커 같다라는 것도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했나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 좋아요. 일단 요거 가지고서 한번 나열 한번 해볼게요.
자, H1이 1이라고 돼 있어요. 이 친구는 1이야. 그럼 얘는 홀수잖아요. 그러면 홀수 또는 짝수, 일반적인 홀수 또는 짝수가 나온다면요, 2배를 하거나 이 반대쪽은 2배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바라보신다면요, 이 반대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요, 예, 루트를 씌운다. 루트를 씌운 다음에 뭐 1을 더한다. 이런 느낌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루트를 씌운 다음에 1을 더한다. 이렇게 가볼게요.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웠을 때 당연히 음수는 나올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럼 얘는 2가 되거나, 얘가 1이 나온다고 한다면 얘가 1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얘는 0이 되는 상황이죠. 맞죠? 1일 때는 0이야. 1일 때는 A에는 0이 되고요. 0일 때는 얘는 얼마야? 네, 1이 되는 상황이지. 그치? 0일 때는 1이 되는 상황일 거야. 그 다음에 짝수의 제곱일 때는 루트 씌운 다음에 더하기 1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짝수의 제곱일 때는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나온다고요. 자, 2라는 친구는 네, 짝수의 제곱수도 아니고 요건 짝수인 상황이니까 일단 곱하기 2 합니다. 4가 되겠고, 그 다음 0이라는 친구의 값은 무조건 1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4라는 친구는 짝수의 제곱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4라는 친구는 8이 되거나, 맞니? 8이 되거나, 그 다음에 얘는 루트 씌운 다음에 더하기 1 한다. 3이 나오실 수도 있다고요. 맞죠? 그럼 3이라는 친구는 단순하게 홀수인 상황이니까 이 친구는 곱하기 2에서 6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짝수 제곱수는 아닌 상황이니까 곱하기 2에서 16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맞죠? 자, 그때 16이라는 저 친구는요, 역시나 제곱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짝수의 제곱수니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짝수라고 해서 여기를 만족해서 곱하기 2 한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이 친구는요, 네, 루트 씌운 다음에 더하기 1 한다 라고 해서 5가 된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32라는 친구는 일반적인 짝수니까 곱하기 2 하시면 64가 되겠고, 이 친구 일반적인 홀수니까 곱하기 2 하시면 10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6이라는 저 친구의 값은 얼마예요? 이 친구의 값은 곱하기 2 하시면 12가 되겠고, 맞죠? 12라는 친구는 네, 따로 뭔가 없습니다. 이제 24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볼 건데, 얘가 1이고 0이고 1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다시 1이라는 친구가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이게 두 칸 좀 밀려있는 상황이죠. 두 칸이 밀려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여기 연결됐을 때 결과물이 16과 6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는 16과 6이 나올 거야. 이 친구는요, 중간 안 해봐도 돼. 이 친구는 이렇게 돼서 16과 6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를 만약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갔어야 됐어. 자, 1이라는 친구를 바라봤을 때 2와 0이 되는 거잖아. 2와 0이 되는 상황에서 2로 시작을 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2로 시작을 했을 때 여기 지금 두 칸이 밀려있는 상황이니까 요걸 통해서 중간 안 해봐도 되겠다고요. 이 친구는요, 네, 얼마가 된다고요? 16과 6이 나온다고요. 여기 16이고 6이 나와요. 괜찮죠? 그 다음에 0이라는 친구는 또 여기 나왔고요. 다시 또 1이 되는 상황일 거야. 1이 된 상황 속에서 이 친구도 역시나 2랑 0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고, A2까지 온 거죠? 이거 보고 그냥 합시다. 얘는 지금 여기가 4가 되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0이라는 친구는 역시나 또 1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친구 다 더하시면 되겠죠? 64, 10, 24, 16, 6, 4, 1. 저거를 다 더하시면요, 총적인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주기가 2인 상황입니다. 주기가 2가 되겠고,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을 잇는 이런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주시면 현재 요만큼의 길이는 네, 주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친구는 주기야. 근데 아까 주기가 2라고 했으니까 2가 될 거예요. 6이랑 상대적 위치가 동일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 넓이가 지금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요만큼의 길이 얼마예요? 네, 역시나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위치랑 그 다음에 여기의 위치의 차이가, 이 간격이 얼마다? 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고요. 그럼 이만큼의 간격이 2니까 이만큼의 간격은 1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뭐를 알 수가 있냐면, 현재 지금 여기는 이 친구의 값은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교점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하게도 이거는 4분의 네, 파이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겠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가 같은 상황이니까, 맞죠? 그래서 여긴 요 친구의 값은 뭐 구해본다면 4분의 1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친구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y좌표는
이 친구에 대해서 2분의 루트 2배가 되는 거니까 현재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루트 2a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맞죠? 이걸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게 얼마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a는 루트 2야. 괜찮죠? 자, a는 루트 2라고 했으니까 뭐야? a는 제곱하시면 2가 되겠네요. 총적인 답은 네, 2가 되겠습니다. 네, 심심했네요. 20번입니다. 두 함수 fx가 있고 gx가 있는데요. 일단 fx라는 그래프 언제든지 그릴 수가 있는 거겠고, gx라는 친구는 네, 2,2를 지나가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 그때 기울기가 a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 구하러 가는 게 a의 최소값, 최대값, 스몰 n 값, 라지 n 값에 대해서 그런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명확하게 말한다면 최대값, 최소값은 아니고 그 구간을 잡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hx라는 함수는 뭐냐면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에서 큰 함수, 위에 있는 함수를 선택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약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때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y는 hx라는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fx라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 fx의 x절편 구해보시면 0과 2루트 3과 마이너스 2루트 3이에요. 그럼 당연히 극점의 좌표는 1대 루트 3 비율을 가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는 2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게 여기 0,0 지나가는 변곡점이니까요, 이렇게 지나가겠고, 뭐 2를 대입해 볼까요? 2 대입해 보시면 8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6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친구는 얼마야? 16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2,2라는 점 한 요 정도쯤에 있을 것 같은데, 요 점을 지나가는 그런 직선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이제 큰 함수, 맥스 함수를 그려봐서 네,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점이 되도록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얘가 양수 기울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인데, 큰 함수 선택해 보신다면 요거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보실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요, 우리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 3개가 되겠고, 또 만약에 뭐 요렇게 그려보신다면 여기 3개밖에 안 돼요. 맞나요? 요런 일은 안 될 것 같아요.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과감하게 기울기가 음수인 걸로 한번 가볼게. 기울기가 음수인 걸로 0인 것도 가볼까요? 0 가보신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만나는 교점 맥시멈 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음수인 거 한번 잡아보시면, 이렇게 잡아보신다고 한다면요, 네, 이때는요, 한번 가볼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그럼 이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여기 이렇게 4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주황색이 만약에 극점을 갖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친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어디? 요런 친구 때문에 생기는 상황이니까 내가 만약에 극점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저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16이죠. gx라는 친구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6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g-2라는 친구가 16보다 작은 값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양수값 가지면 안 됐어.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친구 가지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경계가 되는 그런 친구가 여기 0이 되는 친구 잡아보신다면요, 마이너스 2라는 친구를 대입했을 때 그때 함수값이 네, 얼마가 되죠? 여긴 요 값은요, 2죠? 얘는 y는 2죠? 그래서 이 친구는 2보다는 네,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g-2 한번 넣어보도록 하자. 넣어보신다면요, 네,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되겠고 16이 되겠고 얘는 2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해 보시면요, 14, 그 다음에 네, 4분의 14인가요? 4분의 14가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4인가? 그 다음에 a 0, 이렇게 가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하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그럼 이 친구랑 뺀 거에다가 10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2분의 7에다가 곱하기 10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7호 35인가요? 최종적인 답은 35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1번입니다.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 상수 m에 대하여 함수 fx가 그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여기는
5 곱하기 로그 2의 m 플러스 x죠. 플러스 m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절대값이 붙여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4-x만 대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5 로그 2의 4-x 더하기 m. 많이 말씀드린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4-x만 대입한 상황이니까 저 두 개의 함수는 x는 2대칭이라고 보실 수 있죠. x는 2의 대칭이야. x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를 그리시고 x가 0보다 클 때는 이 함수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y는 fx랑 y는 t랑 만나는 그 x좌표 있잖아요. 그 x좌표에 대해서 모든 시그널의 합을 gt라고 하자. 그때 gt가 다음 조건을 맞췄을 때 fm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뭐 잘 안 읽히잖아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먼저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x는 2에 대해서 대칭시킨 다음에 절대값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m이라는 친구는 음수라고 했으니까요. y는 m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y는 m을 이렇게 그려보시고 요걸 기준으로 지금 5 로그 2x를 그리면 될 거니까요. 0,0 아니 x는 0이라고 하는 축, y축 한번 그려보시고 여기 1이 되겠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이제 저 그래프를 그릴 건데 기준을 뭘로 잡자고? x는 2라는 대칭이니까 이 친구를 가지고서 대칭시키도록 해보자. 자, 그러면은 그림이 그려서 잘 그려져야 될 텐데 이렇게 대칭이 된다 라고 그려보면 될까요? 자, 그러면요 이 친구는 일단 지울 거예요. 이렇게 지울 건데 일단은 그려놨고요. 이렇게 그려놓은 상황이고 여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0 대입해 보시면요 로그 2의 4니까 10이죠. 그러면 10 플러스 m이야. 얘는 m 플러스 10이야. 그런데 m이라는 친구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축이라는 친구는 여기 있거나 여기 위에 있을 거야. 근데 일단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x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위에 있다 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 절대값 취해서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까진 상황이다 라고 볼만해요.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얘를 그대로 x축 대칭한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0 이렇게 볼만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런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도 쭉 이렇게 간 상황이야. 이 fx랑 너라는 y는 fx라는 그 친구랑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의 합 모든 식은 걔가 gt가 되는데 네모 박스 읽어볼게. t는 a 이상인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그 만나는 교점의 합, 시그널의 합이랑 ga가 되도록 하는 ga라는 친구는 뭐야? 그냥 gt가 계속 상수함수라는 소리야. 그럼 그 양수의 최소값이 2다. 그러니까 일정한 값, 그 시그널의 합이 일정한 친구, 상수함수가 되는 그 일정이라는 게 ga가 되는 거죠. 근데 그 ga 값에 a의 최소값이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얘가 y는 t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함수랑 요 함수는 y는 2에서 대칭 상황이기에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평균이 2라고 느낄 수가 있다고. 따라서 이 친구의 합은 무조건 4야. 그럼 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어디까지 계속 유지가 되냐면 4로 유지가 되냐면 여기까지겠죠. 이 친구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왜? 여기 0이잖아. 이거는 x좌표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랑 더하면 역시나 4가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요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더하는 거니까 얘랑 더하면 4지만 이 친구로 인해서 4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지는 4라는 친구의 값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괜찮나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구나. 아무튼 우리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0일 때가 2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친구의 값은 2가 되는 거겠고 그래서 m이라는 친구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최종적인 값은 m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f-11을 구하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 곱하기 절대값 얘는 로그 2의 16이니까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종적인 답은 8이라고 가실 수 있겠네요. 답은 8이 되겠습니다.
네, 22번입니다. 두 자연수 A랑 B는 8보다는 작은데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어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쯤에 있겠네요. 8보다 작은 친구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려놨는데 A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A랑 B 사이에 있을 때는 요 함수를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함수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충 A랑 B를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A랑 B를 대충 세팅해야 되는데 뭐 A를 요 정도쯤에 갈까요? B를 요 정도쯤으로 가자. 괜찮을까요? 예, 모르겠어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를 한 요 정도쯤에 세팅을 하시고 이게 요거랑 어차피 뭐 이거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등호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등호 들어가고 있는 등호 안 들어가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 맞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최종적으로 이제 요 함수를 이렇게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라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좀 지워 볼게요. 이제 이렇게 지워지겠습니다. 여기는 별로 알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A가 되겠고 얘가 B가 된다라는 걸로 아실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함수 fx와 양수 k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조건 가를 보시면 함수 fx라는 그 친구랑 함수 fx 플러스 k라는 친구랑 곱했을 때 얘가 연속함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나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조건 나를 통해서 fk라는 저 친구의 함수값이 0보다는 작다라는 것도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fa랑 fb랑 fk랑 다 곱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f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fa 곱하기 fb도 음수여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거의 값은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fa 값이랑 fb 값이랑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으니, 네, 음수고 얘는 양수네요. 맞죠? 원래 그런 거네. 자, 이렇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값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친구의 함수값 확인해 보시면요, A 자리에다가 대입한 거니까 얘는 A-10이야. 그 다음에 요거의 함수값은 B를 대입한 거니까 B-10이야. 그 다음에 B를 대입하시면, B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B-9, 그 다음에 빼기 1인데 마이너스 B 플러스 9 빼기 1이니까 8 빼기 B 할까요? 얘는 8 빼기 B야. 이 친구는 8 빼기 B. 그 다음에 A라는 친구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A 플러스 3 빼기 1이니까 A 플러스 2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가족권을 통해서 좀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이제 연속인 상황인데 이 함수랑 이 함수랑 곱해서 두 개 함수랑 곱해서 상황이 연속 곱하기 불연속,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라고 할까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연속 함수 곱하기 불연속 함수가 될 수 있죠. 선생님, 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잖아요. 아, 그건 당연한 건데 현재 지금 A에서 B에서 불연속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불연속이 하나라도 나와 있는 상황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일 때 연속이 되는 상황은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에서 연속일 때 함수값이 0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않을까요?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얼마가 된다? 함수값이 0이 되면은 네, 무조건 뭐가 해요? 예, 연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기 0이 되게 하는 그런 친구가 요거의 간격이 마이너스하고 2인데 요 간격이 2 차이 나고, 요 친구의 간격도 2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랑 얘가 2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다시 K라는 저 친구의 값이 양수라고 했잖아. 맞나요? 그러면은 fx라는 저 친구의 함수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이 친구가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요게 꽂히고 요게 꽂히는 상황이라고 되신다면, 맞나요? 그럼 그 친구는 네,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함수값이 0이다. 맞죠?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그래서 A라는 저 친구랑 B라는 저 친구가 마이너스 4로 가고 B로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동시에 이 친구가 불연속이 되는 그 친구가 얘로 메꿔주면 되는 거 같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그래서 다시 갈게요. 이 친구가 움직이는 그 숫자와 이 친구가 움직이는 숫자가 동일하려면, 한 번만 더 갈게. 요만큼의 길이랑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가 같으면 돼요. 지금 다른 말로 8과 마이너스 4의 정중앙값이다. 맞죠? 그럼 8과 마이너스 4의 정중앙값이
네, 2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A 값이 2가 되겠고 B 값이 4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고요. 그럼 그때 요만큼의 간격은 네, 6 차이 나는 거니까 K라는 값은 당연하게도 K라는 값은 네, 6이라고 보실 수 있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가 2가 되겠고 얘가 4가 될 때 6이라는 친구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6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어때요? 양수죠.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F6이라는 저 친구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의 값은 상황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네, 연속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연속이 될 수도 있는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일단은 불연속, 얘도 불연속이 되고 얘도 불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여기는 이 친구가요. 일단은 불연속인 상황이잖아요. A라는 지점이 불연속인 상황이야. 이 친구는요. 그러면 이걸 평행이동했을 때 그 지점에서도 X는 A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이 불연속이라는 이 공간, 이 X는 B라는 저 친구가 A로 가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가면 A라는 지점에서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될 거야. 한 번만 더. fx라는 친구는 이미 A에서 뭐야? 불연속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fx는 B에서 불연속인 상황인데 fx 플러스 k라는 저 친구도 A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려면 어차피 K라는 친구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K는 양수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때 여기는 이 친구가 어디로 가면 돼? A로 가면 되겠지. 그럼 A에서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야. 맞죠? 그러면은 K라고 하는 저 친구는요. K라는 저 친구는 네, 이만큼의 길이가 될 거예요. B에서 A만큼 뺀 거. 그래서는 B 빼기 A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좋아.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현재 이 친구가 이 그래프가 그대로 평행이동이 될 건데 이만큼 평행이동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좋아. 이 B라는 친구는 요만큼 평행이동해서 뭐야? 여기서는 불연속이 됐어. 근데 그 전에 이 A, fx 플러스 k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요 지점은 평행이동이 돼서 걔는 연속이 돼야죠. 왜냐면 얘가 연속이니까. 맞죠? 얘가 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이 되면 안 돼. 맞죠? 미안해. 얘가 연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때는 이거야. 얘는 지금 일단 연속함수야. 이쪽 동네에서는 연속함수인데 그때 이 친구 기존에 있던 이 A가 되게 하는 이 친구는 저쪽으로 넘어갔을 때 불연속이니까 연속 곱하기 불연속 관계라고. 그럼 그때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상황이려면 함수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길이 맞나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나 이만큼의 길이가 된다. 다시 말할게요. 이 친구 기존에 있던 이 친구는 얘로 인해서 이동이 되는 상황은 요만큼 간격 아니면 이만큼 간격이 돼야 돼. 왜? 이때는 함수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요 A 플러스 2라는 길이가 K, A 플러스 4라는 길이가 K가 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K라는 저 친구는 A 플러스 2가 되거나 또는 A 플러스 4가 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좋아요. 그때 K는 B-A니까 여기다 B-A를 좀 이따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B-A는 이렇게 넣을 건데 그럼 그때 그 B라는 그 친구는요. 네, 2A 플러스 2가 되겠고 이때 B라는 친구는 2A 플러스 4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친구, 우리 아까 이 A라는 기준으로 좀 잡은 상황이니까 A라는 값에 대해서 좌악항과 우극항과 함수값을 구해볼게요. 이 친구에서 얘기하는 거야. fx라는 친구랑 fx 플러스 k라는 친구를 곱했을 때 너의 좌극항이랑 너의 우극항이랑 너의 함수값이랑 같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 근데 우극항이랑 함수값은 지금 같도록 만들어준 상황이니까 모든 점에 대해서 그래서 좌극항이나 우극항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친구 A라는 지점에서 좌극항 확인해 볼게요. A 플러스 2죠. 자, 이 친구의 우극항 확인해 볼게요. A-10인가요? A-10이 나와요. 자, 평행이동 됐습니다. 이 친구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그럼 그때 A라는 지점에서 평행이동 된 친구의 좌극항은 요거고 우극항은 요거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저걸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좌극항은요 B-10이 되겠고 우극항은요 8-B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얘랑 값이 똑같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요거를 대입하고 또는 요거를 대입한다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될 텐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B자리에다가 A 플러스 2, 미안합니다. 2A 플러스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A 플러스 2, 그 다음에 2A 플러스 2를 대입해 보시면요. 2A 마이너스 8이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우극한입니다. A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B자리에다 대입할 건데 8 빼기 2A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6입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쵸? 자, 2로 좀 약분해보자. 약분해보시면요. 얘는 A-4가 되겠고. 맞겠지? 자,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A-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럼 계산해보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고.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묶어주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어요. 맞죠? 자, 일로 넘겨볼게요. 그럼 2A 제곱. 얘는 플러스 13A, 일로 넘기면 마이너스 15A. 얘는 마이너스 30, 일로 넘기면 플러스 2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 친구는요, 2, 1, 그 다음에 11, 2. 21인가요? 21, 11, 11이 괜찮겠네. 맞죠? 이제는 마이너스 써주면서, 네, A라는 저 친구는 자연수니까 A는 2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A는 2가 되겠고, B라는 친구는 얼마야? 6이 되겠고, A가 2고 B가 6이니까 K라는 친구는 B 빼기 A잖아요. 그럼 저건 빼시면요 4가 되겠죠. K는 4가 돼. 자, 이제 그래프로 한번 가보자. 그래프에서 이제 K 값이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A라는 친구는 2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6이라고 돼 있고, K는 4니까 여기는 4잖아. 그래서 4일 때 음수 값을 가지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구하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요. F2 구하시고 F6 구하시고 그 다음에 F4 구하셔서 다 곱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